초교파 연합기도회인 202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교에 심하게 빠져 일상이 무너진 종교 중독 피해자들을 위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정기총회를 열고 아프리카 선교 재개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 부부의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던 미국 제빵사가 법정 싸움 5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1일간의 기도축제 다니엘 기도회가 내달 1일 개최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에 올해도 전 세계 15,000여 교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벌써부터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다니엘 기도회 소식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꿈꾸며 21일간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98년 서울 오륜교회에서 시작된 초교파 기도회로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가치를 전파해온 다니엘 기도회. 교계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25년간 참여 교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2022 다니엘 기도회 역시 해외 537교회를 포함해 약 15,200교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에 다니엘 기도회를 알리는 협력교회 역시 47곳이 추가돼 총 523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협력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의 자리를 마련하며 동역자로서의 비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의 동역자인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영적인 DNA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식어지지 않고 어쩌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지난 6월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린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에 이어 탈북민교회를 지원한 사랑의 헌금 전달식, 또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까지 기도회를 향한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운영위원회 측은 엔데믹을 맞이하며 열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무엇보다 각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처럼 그냥 개인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 현장에 나와서 또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편 2022 다니엘 기도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 서울 오륜교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와 방송인 정선희 집사,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며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와 멜로우 키친 등 20여 개 찬양팀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후 오는 12월부터는 기도회 영상을 총 6개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의 유튜브로 송출하는 글로벌 다니엘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종교 중독, 한국 기독교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단어입니다. 주로 이단이나 사이비 포교 수법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만 이단뿐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피해자들이 꾸준히 양상되고 있어 성도들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회복센터가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열었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교주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죄로 낙인 찍고 구타하는 케이블 드라마의 한 장면. 현실엔 사이비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가 지탄받으면 우리 목사님께 대드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라며 두둔하고 믿음을 증명하라는 이유로 가학적 요구들을 수용하는 경우 등을 종교 중독 피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란 종교 행위에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주변 관계가 파괴되면 종교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교 중독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오인하는 쉬운 그렇게 판단 미스라는 점이 뭐냐면 아니 나는 술 안 마셔. 나는 담배 안 펴. 마약도 안 해. 난 도박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난 중독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 성향이 강하다라고 규정을 할 때 첫 번째는 자기 파괴, 자기 자신의 파괴를 가져다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기독교 회복센터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은 종교 중독에 빠지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가정 환경을 꼽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어야 할 애정이 결핍되고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종교 중독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묻는 분위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왜? 교회는 모든 중독의 원인과 모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빠져진 원인을 주로 죄로 보는데, 이 죄로 보게 되면은 그 개인의 귀책 사유를 누구한테만 지게 합니까? 개인에게만 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으로 너무나 많이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이런 것에 빠지고 왜 이런 성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 피드백을 받는 기회가 결여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용한 대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가, 신앙의 동기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세뇌 깨트리는 제일 좋은 방식이 뭔지 아시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독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볼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회복센터는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무료로 강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익명의 질문지를 나눠주며 참고도서와 필독서도 소개해 종교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탈북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내외 기관들의 협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탈북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사단법인 싱크는 탈북 여성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싱크가 탈북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포럼을 25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탈북 여성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국가와 민간단체, 국제기구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탈북 여성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거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순서를 따진다면 어린이, 노인, 여성 이런 순서대로 제일 큰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여기 모여서 탈북 여성들의 이 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토의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결국은 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결하는 가장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샤넌 데이비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부학장은 문화적인 규범이나 권력이 북한 여성의 신체와 태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대 안보정책연구소 권소영 소장은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은 많은 정책을 펼쳐왔다며, 유엔은 탈북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해서 통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권진아 연구원은 제중 탈북 여성 사례를 들어 중국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중국 내 난민으로 다양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며 여러 국가와 기관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손문경 싱크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제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이 이미 33,800명이 넘고 있지만 72%가 여성입니다.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는 결국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탈북 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많은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좀 많은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싱크는 탈북 청소년과 함께 탈북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 탈북 청소년 통일 연결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의 정착 지원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25일 부산 비전교회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 설교자로 나선 포도원교회 김문훈 담임 목사는 유니온 비전의 선교는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순교의 역사라며 비전 미션이 선교의 숨통을 트고 물길을 터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순서에서 워십과 특송,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온 선교사들과 후원하는 회원들의 간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유니온 비전 미션은 함께할 이사를 확충해 2023년 사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며 코로나로 막힌 선교의 길이 조금씩 열리는 만큼 아프리카 현지 선교 사역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 부부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미국의 제빵사가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1일 승소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캐시 밀러는 2017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 부부의 웨딩 케이크 주문을 거부했고 이 사건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밀러의 변호사들은 부부의 고소에 종교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년간 항소법원과 주정부의 판결이 이어졌고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밀러의 행동이 종교적 믿음의 범위 내 합법이라며 또 한 번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원주교회 함선호 장로가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24일 평단협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함 장로를 대표회장으로 선출, 한국교회연합과 평신도운동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함 장로는 대표회장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믿으며 대표회장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평단협은 이날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발전, 한국교회 예배회복, 평화통일, 사회통합, 이단 사이비 척결, 다음 세대 부흥 등을 위해 앞장설 것도 다짐했습니다. 선교단체 한국OM과 구티비가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OM은 128개국 5천여 명의 사역자가 속한 선교단체로 한국OM은 1990년에 설립됐습니다. 대표적인 사역으로 배의 승선에 사역하는 로고스 호프가 있습니다. 한국OM 조은태 대표는 호주에서 구티비의 콘텐츠를 보고 격려와 도전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 협약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동역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OM이 하는 선교 사역을 구티비를 통해 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이 26일 북핵 대응과 관련해 북한이 핵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위기 대응 특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그동안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제는 미국의 공약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년 8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의 10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 실적은 76으로 9월보다 2포인트 내렸습니다. 전산업 BSI는 지난 7월 80에서 8월 81로 올랐지만 9월과 10월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BSI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및 특별수사팀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사범은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총 12,233명이 검거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고 압수량도 493.3kg으로 60.7% 늘었습니다. 당정은 먼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수사 단속, 정보통합 공유, 예방치료 재활 등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한 의료급여 비용이 9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151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고 수급권자는 전년도보다 0.6% 줄었습니다.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2020년 585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622만 원 수준으로 6.3% 증가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이른바 21세기 마션 플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EU 집행위원회와 G7 의장국인 독일이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협의할 시간이 없다며 국제사회가 신속히 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습니다. 한편 자리에 참석한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당장 이번 겨울 재앙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금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해 재단의 자금 거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한국의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신임 총리가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25일 하원 신임 표결에 앞서 진행한 첫 국정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의 에너지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더 많은 요구와 협박으로 이어져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쿠데타 1주년을 맞은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대대적인 반군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루툼 남부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대통령궁을 향해, 옴두르만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하루툼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조 공여국들이 쿠데타를 이유로 원조를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수단의 경제 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이 걷히고 맑아지다가 오후부턴 강원 영동 지역에 비구름이 형성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 영향으로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에서 보통, 그 밖의 권역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부산 21도, 제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연령도 낮아지면서 촉법소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까지 제작되며 이런 주장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결국 형사처벌 기준을 만 13세로 1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보다 중요한 건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